니네 집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아, 그 나 상관없는데? 나 상관없어. 나는 엄마가 통금 시간이 7시거든. 어머. 좀 시간을. 야, 너 그러면 오늘도 7시에 들어가야 돼? 아니, 아니야? 안 들어가려고 7시에. 몇 시에 들어가게? 이제 반항아 한번 돼보려고 이제. 이렇게 통제하고 위계 질서를 강요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소통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되죠. 규칙이나 계율이 거의 법이 중요해. 그래서 되게 창의력이 있고 법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그치? 규칙도 인간이 만들지.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인간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 인간에게 불리하거나 악법 같은 건 고치기도 하고, 그치? 규제도 철폐하고,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앞으로 이 시대는 그럼 인간 마음이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일수록 출세할 기회가 많지. 근데 그렇게 편협하게 어떤 규칙이나 틀에 갇혀서 사는 인간은 노예처럼 살기가 쉽죠. 어느 조직에 가면 이게 규칙이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게 나쁘건 좋던 노예처럼 거기에 가둬놓고 자기가 살 확률이 크죠.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당한 내면 아이가 있으니까 고칠 생각은 아예 못해. 이게 규칙이야 하면 다 통하는 거야. 그리고 남을 또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싫어하지. 좋아하겠어? 자기가 부모를 싫어했듯이 규칙으로만 강요를 하고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부모를 싫어했듯이 그 부모를 닮아서 계속 남들한테도 그렇게 할 텐데 남들이 싫어하죠. 되게 답답하게 느낄 것이고 남들이 본인도 자기 그런 자신을 답답해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자유롭고 시원하게 살까를 모르겠지. 자기가 만든 자기 감옥에 살면서. 그래서 그 엄마 아빠도 얼굴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감옥에 살아서.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마음의 소통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가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남이 자기한테 감옥을 만들어서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맹종하게 되는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독재적이고 가스라이팅의 가해자에 걸릴 확률도 커요. 되게 약자가 세니까 다 들어야 된다고. 그 규칙을 안 들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무지무지 혼났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딱 정신적으로 그걸 주입하고 확대할 때 그걸 당할 확률도 높고 또 남들을 반대로 가스라이팅 할 확률도 높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 다 내 멋대로 할 거야. 사실은 그런 규칙이나 법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필요한 건 지켜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사회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자야. 그치? 서로 죽이지 말자. 그거를 자유롭게 나는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니까 이거 철폐해야 돼. 그리고 살인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아주 사회적인 문제지. 그치? 그런 진짜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규칙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억압을 받으면 그 규칙조차 싫어. 그리고 범죄 저지르는 거잖아. 너무 참았다가 그 안에 갇혀있다가 나중에는 에이씨 아무것도 안 지킬 거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극으로 가죠. 이럴 경우에. 그래서 가스라이팅 가해자나 그렇게 막 심하게 모든 사회적인 도덕 규범 같은 거라든가 법 같은 거에 막 반항하는 부적응자가 될 수 있지. 적정해야 되거든.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룰이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적정한 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힘들지.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이기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적절한 룰도 만들고 그걸 또 필요하면 고치기도 하고 또 그걸 없애기도 하고 막 이걸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지. 나만 법을 부모가 그렇잖아. 규칙에서 벗어난 건 부모밖에 없고 니들은 다 지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거나 부모처럼 아니면 완전 규칙에 갇혀서 남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예외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막가파 무대뽀인 인간이 돼서 어쨌든 두 타입 다 사회생활 자체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 엄마도 규칙 같은 거 정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규칙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엄마 아빠도 이 규칙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야.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등하게.
하지만 요거만큼은 엄마 아빠 예외야. 이건 얘기를 들어. 엄마 아빠 일하지? 그러니까 일하고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 이건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은 통금 시간이 9시지만 아빠 야근하고 엄마 이렇게 늦게 그건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고 하면 아이들이 규칙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공평하다고 느껴. 근데 엄마 아빠는 예외야. 니네만 지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할 때 이제 훈계를 하거나 할 때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어? 됐냐고! 뚝배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됐냐고! 아니요. 그럼 소리 어떻게? 지르지 마시고요. 근데 그 위험이랑 그 가족관계 서열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수평이어야 돼 해가지고 무조건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거나 인정해줘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수직적으로 되는데 가족관계에서 서열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그 서열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서열이란 게 약자 입장에서 무조건 나쁘기만 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서열은 인간한테 되게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왜냐면 내가 우리 집 막내야. 그러면 서열이 꼴찌니까 맨날 심부름하고 나쁘지만 뭔가 가장 보호받고 약자니까 그치? 어떤 위험 상황에서 가장 보호받고 우리 집은 그랬는데 맛있는 거 생기면 그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는 애기부터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말 듣고 하는 건 네가 윗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런 건 뭔가 나는 약자라서 제일 꼴찌라서 좀 보호받고 좋은 측면도 있고 손해보는 측면도 있고 그게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막내라고 제일 귀여워하고 근데 그런 걸 확실히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열이 그냥 무조건 약자는 희생하고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것만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열이 엄마 아빠가 제일 높은데 엄마 아빠는 제일 윗사람이니까 책임을 제일 많이 지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돈 벌어줘야 되고 너희들 다치면 다 보호해야 돼. 그 너희들 누군가 다치고 엄마가 케어를 못하면 엄마는 되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죄책감 느끼고 책임져서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고 아빠한테 뭐 이런 엄마 아빠의 감당할 힘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윗 어른 되는 건 이게 힘든 거라는 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엄마 아빠가 가지나 책임지는 되게 힘들다는 걸 얘기해줘서 아이들이 강자도 힘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는 그런 얘기 안 해줘. 자기들이 힘들고 윗사람이라 이렇게 힘든 점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말 들어 이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는 강자서 다 되고 좋겠다. 우리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크는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들거든 강자가. 그래서 협조하는 의미로 약자가 강자한테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 가정 엄마 아빠가 잘못되고 만약에 병이라도 나오고 힘들어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 그치? 그거를 애들이 알게 해줘야 돼. 적정하게. 그리고 대신에 막내라서 너희들이 보호받아서 이렇게 약자라서 더 좋은 거. 그런 서열에 따른 장단점.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너는 큰 언니니까 큰 오빠니까 대우도 받지만 대접받고 동생들이 지휘하지만 대신에 책임지고 돌볼 그게 있고 동생한테도 언니 오빠가 니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니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다치고 하면 대신 혼나고 언니 오빠가 너를 책임져야 돼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야 돼. 이해시켜서 마음으로 약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약자라서 보호받고 있고 어떤 부분은 그리고 나는 동네에서 하다못해 꼬맹이는 그거잖아. 막내는 한 대 쳐맞고 오면 언니 오빠하고 달려오면 언니 오빠 가서 보호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보호받잖아.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게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서열이라는 게 사랑의 공동체로 그런 서열이 존재해야 그 조직이 잘 꾸려지고 그치? 그건 어떤 학대하기 위해서 또는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정 공동체에서 수평적이지만 즉 수평적일 때는 뭐예요? 같이 행복을 느끼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수평적이야.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우울하고 아파. 근데 또 행복한 일이 좋아. 이런 거는 다 같이 느끼지만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서로 각자 힘든 아픔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럼 강자가 제일 아프고 힘든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은 그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좀 도와줘야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잘 된다는 거. 이걸 가정에서부터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사장이나 위에 책임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어떻게 보면 왜냐면 큰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걱정하지. 제일 말단지거나 어때?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걱정거리 없어. 그냥 돈 받으면 되고. 하지만 그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못 져서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 나는 월급 못 받아. 잘려. 난 백수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잘 튼튼하게 하려면 내가 내 감당을 하고 불만을 하면 안 돼. 보통은 그렇죠. 내가 받는 돈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해. 사장님이 많이 받고 난 조금 받아. 억울해. 그럼 사장님이 지는 책임은 자기가 지나. 못 져. 투자한 자본도 윗사람이 더 많이 투자해서 그 회사를 창립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다 자기 이기심으로 비교하는 게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애고가. 그 미워해서 막 노조 만들어서 막 저항해서 싸웠어. 나 회사가 망했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우리 가정이 다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 회사가 잘 커야 승승장구해야 내가 무사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되지. 그냥 뺏는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걸 너무 부모가 과보호해서 부모의 아픔 얘기 안 한다고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 떠받들어 키워서 자기가 받는 것만 알지 못 주고 있다는 거 모르고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요즘 젊은 세대 아기들 그렇게 크면 큰일 나. 사회적으로 문제야. 무조건 책임지는 건 남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 나는 오직 받아야 되고 더 안 줘서 데모하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중요하죠. 서열 중요한데 그 서열이 사랑으로 일할 때만 그리고 어떤 문제 생겼을 때는 상황 통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굽혀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힘들지. 회사 가려고 하는데 맨날 떼기장이 쓰고 못 가게 하고 막 징징거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거 너무 어른 얘기하는 아이들은 더 마음이 발달해서 어른보다 그런 거 더 잘 알아들어요. 어른이 못 알아들어 오히려. 어른이 못 알아들어. 어른이 더 바보야.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어린아이나 마음 공부한 현자들 외에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두터운 사람 오히려 이게 말이 안 통해.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얘기하면 부모가 훨씬 쉬워. 단 너무 과중하게 아이한테 부모 잘못될까봐 두려움을 심어주는 부모의 아픔을 과도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거는 피하면서 잘 이렇게 서열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아버지하고 아들 싸우는 영상 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많은 부모들이 되게 사춘기오나 자식들 막 반항하고 뭐 담배 피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사실은 그런 자녀들한테 제가